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암 수술 후에 암 전문 치료 병원에 있는데요. 네. 이 병원에서 이제 그 입원실을 늘리려고 이제 공사를 했는데 그 사전 안내문이나 그 동의를 뭐 양해를 구한 게 아니고 그냥 공사를 시작했는데 제가 그 이제 지난주 월요일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네. 그냥 그때는 그렇게 크게 안 나서 그냥 이전 이제 수요일 날 예. 너무 커가지고 이제 건의를 했더니 병원장님 소리를 지르면서 불만 있으면 나가라고 어. 나가시면 될 거 아니냐고. 그리고 이제 거기 그 병원장 와이프 있어요. 와이프도 정신이 이상하다 뭐 이상한 인격모독적인 얘기하면서 나가라고 이렇게 태어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네. 이거를 제가 이제 사과하시라고 했는데 사과를 않고 내가 당신한테 사과를 해 이러면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이게 소송을 하고 싶은 심정까지 돼가지고 연락드렸습니다. 네, 사연자님 제가 사연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네네. 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서 뭐 입원 치료를 받고 계셨던 거고, 네네. 맞나요? 예, 그런데 네네. 이제 병원이 뭐 공사를 하겠다 이런 사전에 안내 없이 공사를 시작을 했다고 하고, 네네. 그런데 그 공사의 소음이 너무 크고 심해서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아무래도 네네. 좀 치료에 집중하기 어려우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더니 병원장이 그러면 입원하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까지 네네. 얘기를 했고, 병원장의 와이프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상처가 되는 말까지 하셨다고 하시고요. 네네네. 맞나요? 네, 식당에서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또 얘기를 했죠. 어제 네. 저녁에 그렇게 큰소리 치고 이렇게 화내신 거는 사과하시랬더니 내가 당신한테 사과를 왜 해? 그러면서 이제 계속 큰소리 치면서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사장이, 그러니까 그 이사장이 이제 병원장 와이프거든요. 병원장 와이프가 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 인간 같지 않은 사람 상대하지 말라고 그 이제 병원장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여서 뭐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 그러면서 좀 저도 언성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제가 다시 또 이제 사과할 때까지 제가 안 나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까지 입원 중인데 지금 날마다 기분 나쁘니까 나가란 말이나 태어나라거나 얘기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제가 너무 막 이경련이 오고 막 잠도 못 자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사과를 요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네. 병원에서 나가라 뭐 이런 말들을 좀 듣고 계신다는 얘기고, 예, 그러니까 예, 그로 병원장 말고 관련해서 네, 김부장이라고 여기 그 업무 총괄하시는 네,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계속해서 여러 번 저한테 에, 전원하시라고 다른 병원도 많으니까 다른 병원 네. 알아보고 가시라고. 그래서 위경련이나 스트레스까지 받고 계시고 정신적인 어떤 네, 피해를 좀 보상받고 싶다 이런 상담문이 맞으실까요? 네네, 예. 사연은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정리해드리고 옆에 오정석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더욱더 네네, 자세한 상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정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말씀 주신 내용 저희가 귀담아서 잘 들었고요. 네, 일단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 공사로 인해서 지속적인 소음으로 인해서 좀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고, 그리고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병원 측에서 대응하는 것도 지금 부적절한 대응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소송으로 다투고 싶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지금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병원 측의 대응도 대응이지만 소음을 낸 것도 그렇고, 일단 병원에서 위법한 행동을 한 것은 맞고, 이에 따라서 소송으로 뭐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을 때 이게 어쨌든 승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사안으로 보여요. 네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우리 지금 상담자분께서는 병원에서 환자의 지위를 가지고 계시고, 네, 환자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은 우리 지금 상담자분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될 권리입니다. 권리.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은요. 의료법에 따라서도 마찬가지고 뭐 상식적으로도 환자의 안정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우리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의무를 병원은 부담을 하는 것이죠. 그 의료기관은. 지금 이 사안을 보면은 뭐 병원에서 공사야 당연히 할 수 있죠. 뭐 공사를 절대 못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 공사로 인해서 소음이 크게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 환자분의 권리인 뭔가 회복과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 상황, 그런 환경이 침해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또 가능하다면 동의까지도 구하는 절차가 당연히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사전 안내나 뭐 동의를 구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그 항암 치료 중인 분들이 몇 명 있어요. 그분들은 거동을 못 하시는 할머니도 계시고, 이제 사기나 이렇게 좀 말기 같은 분들은 되게 많이 힘드세요. 그래서 병실 안에만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건의하고 나서 그때서 이제 공사 안내문을 부착을 했는데, 이제서야 이제 아침 해변을 보면서 그 다음날 제가 건의한 다음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신 분도 3분이 있고, 예, 저도 저는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동의서 확인서를 받았어요. 그 입원 환자분들 몇 명 세부상태 그런 사실이 있었다. 사전 안내 없이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한 것과 굉장히 큰 소음이 있었다. 네. 그런 확인서를 받으셨다고요? 네, 녹화도 된 거 있고요. 병원장이 소리친 거, 의사장이 저한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인간 같지 않으니까 상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거랑 다 녹음돼 있어요. 다 녹음도 되어 있으세요? 네, 이제 제가 핸드폰을 그 조그만 가방에 넣어서 얼굴은 안 나는데 목소리는 다 나와요, 또렷하게. 그 정신 이상한 사람이다,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다를 모욕적인 발언을 하실 때 예, 이사장. 그때 혹시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는 상황이었나요? 없었어요. 저하고 3명이 있었는데. 3명이요? 네. 그러니까 병원 관계자 2분과 지금 근데 거기 상담자님 CCTV 이렇게 확인하면은 계셨나요?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병원에. 예. 일단 지금 상황을 들어봤을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근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민법 제 750조에는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제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어떤 불법한 행위를 통해서 나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규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기관은 우리 환자분의 회복, 안정 이런 것들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우리 환자분의 권리를 침해했죠. 이는 명백히 의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점은 입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 들어보니까 관련된 내용들 이제 뭐 사실 확인서 같은 것도 받아 놓으셨고, 그리고 심지어 병원에서 부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좀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도 녹음도 다 하셨다고 하시고, 뭐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사실 불법행위 입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입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신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더 커졌다면,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입증도 필요할 것이고요. 이제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거, 그것도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 걸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금전적으로 내가 얼마치 뭐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환자분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정신적인 위자료를 어느 정도라도 얼마가 됐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번 좀 근처에 법률 전문가를 한번 찾아가셔서 이 소송을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또 증거도 마침 너무나 잘 준비를 해 놔 주셔가지고 진행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예, 예. 리모델링 공사 뭐 이런 거 진행해가지고 소음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환자분들이 병원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인용된 사례들도 꽤나 있고요. 이게 아, 뭐 완전히 흔치 않고 희귀한 사례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비슷한 사안들도 공사를 하더라도 많으니까. 사전 안내문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네. 계속 이제 사실은 이제 이전부터 식자재 문제로 건의를 제가 몇 번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공사 소음에 대해서도 왜 사전 안내 없이 이렇게 큰 공사를 했느냐 얘기를 했더니 이제 버럭 소리 지르면서 이제 병원장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직원들한테도 큰 소리를 잘 쳐요. 그것도 녹화가 돼 있어요. 이 병원장이 간호부장님이나 영양사님이나 뭐 이렇게 그래서 영양사님은 녹화를 해놨어요. 제가 봤을 때 저한테도 자주 그래요 이러면서. 방금 뭐 직원이 있고 말씀 그런데 이제 환자분한테까지 그런 거는 안 되는데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 게 있거든요 영양사님이. 이제 요 부분은 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는 쓰일 수는 없겠지만 네. 어떤 그런 병원장이나 병원 측의 태도를 좀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좀 주요한 증거로 또 채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조금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예.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네. 좀 비용이 좀 부담이 되니까 저는 무료법률 상담이나 이런 거 좀 알아보고 소송도 나홀로 소송을 하고 싶은데 네. 그런 서류나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일단은 방금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던 그 사실 확인서 받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랑 녹음한 거랑 지금 상담자분께서 준비해 주셨던 모든 자료들이 네네. 거기서 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은 것 이거를 분류하는 것은 아마 이 나홀로 소송에서는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는 그냥 준비하신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네. 두 번째로 이제 혼자 소송을 하려면 소장을 또 작성을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소장 작성이라는 게 사실 이 일명 기재례라고 해서 정해진 양식들이 있어요. 네네. 네, 제가 지금 그거를 뭐 한 글자 한 글자 다 설명드리기에는 이제 시간이 좀 너무 부족하니까 네네. 사실 뭐 소장, 뭐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장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셔도 좀 자세하게 설명된 글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서류는 어디에 있나요? 그 서류가 양식이 있으면 제가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접수를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네. 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필요한 양식들도 다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접수는 제가 직접 법원에 가서 접수하면 되는 건가요? 전자소송으로도 접수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은 그것까지 알아보시는 데는 너무 복잡할 것 같고 법원에 직접 가셔서 접수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증거들을 좀 확보하면 좋으냐를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네. 물론 뭐 사연자님께서 미리 준비를 잘 해두셨지만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저희가 증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공사로 인한 소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증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연자님이 공사 소음 나는 그 시각이나 이럴 때 뭐 녹음이나 아니면 녹화를 해놓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예, 공사 소음 이제 병원장 찾아가기 전에 공사인데 가서 제가 했는데 엄청 큰 소리로 큰 소음으로 이렇게 막 드릴 공사랑 이렇게 막 그 망치로 두드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녹화해 놓은 거. 녹화해 놓은 게 다 있으세요? 예.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공사 전에 사전 안내가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같이 입원 중인 그 다른 한의분들 그분들한테 사실 확인서, 그렇죠. 사전 안내문이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진행했다는 것과 맞아요. 그날 굉장히 큰 소음이 있었다.
그리고 제가 그 공사 현장도 제가 문 열고 들어갔어요. 그 출입금지 이런 게 안 써 있어서 들어갔더니 그 벽을 아예 다 뚫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벽 철거 작업이 있었고, 그 자재, 그런 게 막 쌓여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사진 찍어 놓은 게 있고요. 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 중에 이제 우리가 불만을 표시를 했을 때 그 예. 병원장이랑 뭐 이사장이랑 좀 부적절하게 대응을 했던 것들, 그것들을 그것도 입증할 수 녹음이 있는 돼 자료, 있어요. 녹음이 다 되어 있다고 하셨죠. 네네네. 마찬가지로 주변의 목격자들의 뭔가 증언도 있을 것이고요. 목격자는 없었고요. 이제 인부들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제가 안 여쭤봤는데. 녹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녹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고요. 예, 예. 그리고 사실 이 치료가 어쨌든 방해가 된 거잖아요. 이 소음 때문에. 네. 이 치료 방해로 인한 뭔가 내 치료가 회복이 늦어졌다. 혹은 뭐 입원 기간이 늘어졌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의료 기록이나 뭐 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일부 병원에 가서 그렇죠. 네. 그전에 또 제가 원래 이염이 있어서 가지고 네. 유병련 약을 복용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 그 병원에 가서 요즘에 너무 스트레스 쌓여서 이제 혓바늘 덮고 잠못 자고 이병련이 있다, 힘으로 올라온다. 그러면서 이제 약을 조제받은 게 있고요. 네. 그 증상 그대로 이제 서련서도 써주셨어요. 그 다음 날이죠. 그래서 병원에서 계속 밥을 안 먹고 죽을 먹고 제가 생활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소송으로 다투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되고요. 지금 상황 되게 억울하시고 분하신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요. 네네. 이게 사실 소송을 해서 전부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금, 그러니까 위자료 액수 자체가 크진 않을 것이에요. 크진 않을 것입니다. 예,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한, 그러니까 돈을 본다고 한다면은 만족스럽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어쨌든 우리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피해받고 한 부분들, 억울한 부분들, 병원으로부터 좀 정식적으로 사과도 받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도 저는, 받고, 그것도 사실 원하고. 이것을 원하는 이런 게 더 식으로 크실 운영하면 안 거. 되죠. 그렇죠, 그렇죠. 시작해도요. 썩은 사과랑 고구마 채 하품을 그 가락시장에서 자기들은 신선한 거 사오려고 사온다 그러는데 그 박스에 보면요 채 하품을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좀 병원의 운영에 대해서도 좀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운영 하시냐고 제가 얘기했더니 왜 그런 것까지 제가 강환자가 얘기하냐고 뭐 그렇게 얘기해서 어째서 병면식으로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 그렇게 썩은 고구마랑 나오고. 예. 네,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손해배상금을 어떻게든 받는 것, 소액이더라도 받는 것이 목표다. 그것이 1번 아니요, 목표다 그것도 한다면 그러면 그것도 소송으로 여기 가시는 게 병원 운영하면 안 맞고요. 되고 앞으로 다음 환자들이 이렇게 또 피해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네네. 운영하면. 그 두 그러니까 번째- 좀 사과나 이거 이런 비하하는 확답을 좀 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예. 그 두 번째 목적이 더 네. 크다면요. 바로 네네. 소송으로 가시기보다는, 왜냐하면 소송으로 가면은 비용적인 뭐 시간적 비용도 그렇고 경제적 비용도 그렇고 많이 들어가면서 그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통해서 병원 측에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내가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요청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좀 사전에 안내를 해서 소음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환자들에게 미리 좀 안내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일이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 같은 거를 받는 식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해 보는 것도 저는 좀 유효한 법적인 조치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바로 듭니다. 소송 않고 내용 증명으로 하시는 지금 몰랐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상담자님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아니 이제 고민 좀 해결되셨을까요? 예. 너무 힘들어하셔요. 네. 병원장님 편이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 분들 안 됐어요. 여기 네. 병원장이랑 여기 이사장 갑질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병원과의 좀 안 좋은 점이 있었지만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셨고 이에 대해서 정신적인 피해 보상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변호사님 상담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하셨고 네. 준비한 증거들이 이제 확실하니까 그걸로 소송을 준비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할게요, 상담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병원에 공사로 인한 소음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자님이었는데 이번 사연 같은 경우에는 좀 증거들이 잘 확보가 돼 있어서 그렇죠. 뭐 나홀로 네. 소송을 하든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하든 뭐 승소의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네.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은 커 보이는데 제가 아까 상담자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 자체는 크지 않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은 법적인 분쟁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그 전에 뭐 간단히 내용 증명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